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들어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게 되면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에 소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 이러한 화창한 날씨 덕인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저점 대비 조금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점과 비교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장기 투자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일비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아니죠. 엄청난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락 속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또한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비트코인의 ETF의 승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또한 승인을 시키며 화제가 되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캐나다의 중앙은행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고위험 자산군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여전히 고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는 경제 주요 금융 리스크를 분석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제적 취약성 중 하나로 들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의 승인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죠. 보고서에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고위험이라는 지적을 하며 그 이유로 높은 가격의 변동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널리 채택되기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변동성이 큰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말 그대로 화폐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견해가 맞죠. 어떠한 화폐도 이러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화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 대부분의 코인이 50%의 폭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이나 기관들에게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이 그리 달갑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제도권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가격의 가파른 변동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변동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며 이겨내는 분들에게는 크나큰 보상이 따라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망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점, 시작이 아니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캐나다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 DBS 은행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은 비트코인 달러보다 나은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죠. DBS 은행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최근 투자자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나은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DBS 은행의 경우는 각국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통화를 공급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을 해지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탈중앙적 성격과 제한된 공급량이 비트코인을 강력한 가치 저장 옵션으로 만들며 다른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뿐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견고해지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면 금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며 서명을 하며 정말 러시아에서는 끝이구나 하는 기조가 돌았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바람이 분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을 허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의원들은 암호화폐 지불 계약을 허용하기 위한 수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 하원 의원들의 경우는 현재 계약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자산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의 암호화폐 지불이 합법화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새로운 흐름 속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최초 탄생 목적이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이제 나왔지만 지금 걸어가는 길은 디지털금, 금 2.0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아직 과도기적 시점이기에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자산의 증식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지금 이 시점의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정말 큰 기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파른 하락 속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만 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 전날 BTC 거래소에서 1.3억 달러가 순유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에서 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며 6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오는 암호화폐의 경우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 익명의 주소로 보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시그널들, 공포에 빠진 이제 이야기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 속 오히려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지난주만 이제 대략 12만 BTC 이상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저점 매수에 나섰다. 지난주 12만 BTC 이상을 축적을 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조정장에서 비트코인의 고래 주소가 12.25만 BTC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큰손들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며 조정이 끝물이라는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건크릭 디지털 창업자의 경우는 최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만에서 1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고래 주소들이 지난주 수요일 역대급 급락장이었죠. 저조차도 이제 공포를 느꼈었던 이 조정장 당시 12만 2천 BTC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웬 떡이냐 하며 저점 매수를 나섰다고 하는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선 이는 또 있습니다. 작년 워렌 버핏과 식사를 같이 하며 암호화폐를 선물하였지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암호화폐를 버리며 상처받은 젊은 암호화폐 사업가이죠. 초원의 창시자 저스틴 선 또한 저점 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가오는 7월 8월 대상승장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선 저점 매수를 했다. 6월 조정이 끝나고 7월에서 8월 대상승장을 예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론의 창시자이죠. 저스틴선의 경우는 웨이브를 통해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하락은 조정에 불과하며 6월에 조정이 끝나고 7월에서 8월 큰 상승장이 올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렇다고 하는데 총 5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2017년보다 훨씬 좋으며 게다가 메이저 코인의 상승폭도 절대 높지 않다. 대다수의 메이저 코인은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다. 버블 붕괴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말하자면 메이저 코인들의 신고가는 대부분 갱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상승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더 높은 가격을 갱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4년마다 돌아오는 강세 사이클로 계산해봤을 때 지금은 중후기 단계로 완전히 후기에 온 것이 아니다. 강세장 후기, 비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발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눈부시게 성장하며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규제 요인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높게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스틴선의 말대로 6월달까지 가파른 변동을 보여주며 횡보 및 조정을 보여준 후에 7월에서 8월 대상승장을 다시 한번 맞으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가격을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기회의 장이며 내재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투자는 3개월, 6개월, 1년 뒤 목돈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투자한 시장의 확장과 함께 내 자산의 성장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전 세계 각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이 CBDC의 경우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유럽,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내년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커리큘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죠. 2022년 내년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올 예정인데,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CBDC의 실험 연구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통화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입찰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모의 실험 연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 입찰 발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입찰 공고에 따르면 사업 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입찰 방식은 이제 일반 경쟁 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21년 12월까지 CBDC 시뮬레이션 실험과 기본 기능 1단계 실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시작으로 마치 모든 것이 짜여진 듯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 또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음모론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CBDC의 발전과 사용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앤다는 일부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CBDC의 상용화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CBDC의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10포인트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저치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가격의 상승분이 이렇게 반영이 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명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금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의 자산의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큰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목적 자체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차 사고, 백 사고, 집 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룬 뒤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 충분하다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시장을 뺄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투자는 타이밍을 맞춰서 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파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의 폭락에도 가격의 큰 상승에도 너무 큰 일일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가격의 변동성은 우리의 투자 기간을 봤을 때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점.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 저 또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로 펀더멘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힘들지언정 매도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전날 대비 8.47% 상승했습니다. 4,321만 4천원대. 근데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4% 이제 하락을 한 수치이죠.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빗썸이나 업비트에 나온 한화 가격이랑 좀 다를 겁니다. 왜냐? 빗썸이나 업비트는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코인 마켓캡에 나온 한화 가격은 달러를 그대로 김치 프리미엄이 빠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의 경우는 22.66% 전날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하나로 294만 3천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지금 1125원대. 전날 대비 조금 낮아졌네요.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28% 상승했습니다. 39만 3천원대. 지금 쭉쭉 내리다 보면은 도지코인이 전날 대비 16.62% 39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애증의 코인, 이제 게렉 코인인 리플 XRP의 경우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1106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이제 40%에서 이렇게 안정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3.5%,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8.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